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다량으로 파괴되면서 기존 3세대에서 3.5세대 전차의 다음 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K2 흑표 전차를 넘어설 4세대 미래 전차인 K3 개발 로드맵이 나온 상태입니다. 4세대 전차는 기존 전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직 4세대 전차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대략 전문가들이나 관련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주포의 구경이 현재 120mm보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열화학포, 레일건 등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전열화학포나 레일건은 다음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독일이 일단 다음 전차를 130mm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도 주포의 구경이 130mm 정도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스텔스형 외형으로 핏한 경사도를 중시하고 적의 레이더와 타겟팅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추가될 거라 보고요. 또한 최근 대드론 장비와 대전차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 되는 하드킬 장비도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로 장비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무인 포탑과 자동 장전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를 활용한 협동 전투 시스템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공중에 띄우는 드론이 전차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론을 막기 위한 장비로 기관포가 따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 12.7mm 기관포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30mm 기관포로 교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예전 비호복합에 있던 기관포가 30mm 기관포인데 30mm 기관포는 파편탄을 사용할 수 있어 정확한 명중 없이도 근처에서 터지면서 드론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기관포 구경이 커지면 크기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공중 사각이 없으려면 한쪽 끝으로 설치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설치된 쪽 대각선 하늘 방향으로 사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이브럼스 X에 30mm 기관포가 탑재된 모습을 보시면 엄청 높게 설치했죠. 하늘로 포탑이 회전하려면 저 정도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차는 1cm라도 더 낮게 설계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러는 건 좀 우리가 봐도 그렇죠. 에이브럼스 X의 뒤편에 보시면 뭔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30mm 기관포를 옮겨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겠죠? 승무원 구성도 변화가 있어야겠죠. 현재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 장전수가 없는 상태인데 무인 포탑을 적용하면 승무원이 모두 차체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포탑이 공격을 받을 때 승무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드론을 조작할 병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 추가 인력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차에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스텔스 형상을 만드는 건 좋은데 반응 장갑이라든지 만약 대드론용 차폐막을 설치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그런 것도 모듈화해서 스텔스화해서 나와야겠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스텔스 기술을 전차에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는 방법과 시각적으로 은폐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음 절감과 전차 온도 차폐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장에서 전차의 엔진 소음은 큰 변수인데 소음을 줄이면 생존성이 더욱 높아질 거라 보고 요즘은 시각적 광학 장비로 뭐 다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외부 온도 추적이 가장 손쉬운 추적 방법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K3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3 전차는 차기 전차 실증형 모델로 비추어 볼 때 중량은 50톤 이상의 130mm 전차포를 탑재한 대규모 전면 전용 모델로 나올 것으로 파악되며 대드론 제밍 장비와 같은 고출력 전자기기를 다수 운용해야 한다는 점과 소음과 정지 시 회피 기동이 유리한 하이브리드형 파워팩을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로템의 대용량 수소전지 기반 전동 기술 연구 사업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MEFP 요격탄 기술이 접목된 현대로템의 하드킬 능동 방어 장치가 개발 완료되면 1순위로 장비되겠고, 사실 올해 안에 개발되면 K3에 달리는 건 물론이고 K2 흑표에도 달아서 폴란드에 팔겠죠. 이미 라펠사와 공동 개발 협약해 개발 마무리 단계이며 K2PL 폴란드 수출형의 트로피가 장착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한국형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은 대드론 요격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교환비가 좋지 못하니 대드론용 제밍 장비나 미국과 같이 30mm 기관포 등이 추가로 달릴 거라 예상합니다. MEFP 요격탄 기술이 뭐냐 하면은
아이언 피스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지 않고 좀 더 정밀하게 핀포인트의 파편을 꼽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해주는 게 여기 있는 거죠. 네, 현대 로템에서 무인포탑과 캡슐형 승무원 방어구조를 구성하고 삼양 컴텍에서 방탄 중량 효율이 향상된 방탄 세라믹 장갑을 개발하면 이걸 K3에 장착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에서 130mm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 일명 날탄이라고 하는 APFSDS탄을 이미 생산 예정에 있으며 현대위아가 130mm 차기 전차포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외부와 굵직한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계획이 끝난 상태이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아주 조금씩이나마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도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이 알차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레드백 장갑차에 달렸던 증강 현실형 상황 인식 체계인 아이언 비전을 한국형으로 개발하여 전차 내부에서 외부의 360도 시야를 확보해주는 HMD 장치는 당연하게 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광학 장비야 지금도 있는 기술이고 이걸 AI가 대신 상황 파악을 해주고 경고 및 목표 추적해주는 기술을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로 머리 위 하늘 위까지 탐색하고 있지는 않은데 드론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기 때문에 멀지 않아 하늘 위까지 전방 위 탐색 가능한 기술이 연구될 거라 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LIGNX1 등이 대드론 추적 기술 및 제밍 장비에 대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드론을 무력화하기 그간 어려웠던 이유가 그냥 우리가 사는 시판 드론조차 주파수 대역이 500개가 넘습니다. 군사형이면 주파수가 1000회가 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주파수 교란을 합니까? 과학기술연구 올스타가 총 출동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전차 하나당 10기 이상의 군집 드론이 날아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추격하며 주파수 교란하느니 그냥 확 하고 전방위 범위로 EMP 공격과 비슷한 개념의 공격을 해버리는 걸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하려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출력 파워팩이 필수입니다. 요즘 이런 거 없는 기본 전차 장비도 워낙 광학 장비라든가 전자기기가 많이 늘어서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필수 요소죠.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파워팩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위아에서 AI 기반 전술 차량용 RCWS 개발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함선에 골키퍼 같은 CIWS 장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소형화해서 소형 전술 차량에 올려놓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도 요격하는데 드론 정도는 우습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중형지상 무인 장비에 올려서 AI가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40mm 기관포까지 생각하며 기동성 좋은 자체에 설치해서 아예 대드론 전용 장비를 만들어서 물리력으로 때려잡겠다라는 거죠. 이걸 30mm짜리로 K3에 장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K3 전차가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다른 국가들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 4세대 전차를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라서, 예를 들어 미국의 에이브럼스 X 전차는 120mm 주포를 유지하고 30mm 기관포를 추가하며 자폭 드론을 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고, 실전 배치는 2030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MGCS도 2040년 이후에야 배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좀 K3 전차가 먼저 실전 배치된다면 세계적인 표준이 된다는 꿈 같은 이야기도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 4세대 전차 표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딱 하고 먼저 나오면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전력을 빠르게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기표 받고 사갈 수도 있습니다. K3 전차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K2 흑표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받으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량형 K2 전차에는 더욱 강력한 방어 시스템, 전자전 장비, 대드론 대응 무기 등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특히 K2 흑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전차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같은 서구권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에서도 도입 또는 관심을 표명하며 글로벌 전차 시장에서 K2 흑표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K3 전차 개발은 203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2040년대 양산이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4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기반 사업을 몇십 년 전부터 이미 꾸준히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K3 전차를 위한 핵심 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에 K2 흑표는 단순한 현재형 전차가 아니라 K3급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대한민국 전차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3 전차가 개발되기 전까지 K2 흑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4세대 전차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받으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4세대 전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최신 전차를 개발할 때 기술적 한계, 예산 문제 또는 수출을 고려한 절충관 때문에 목표 요구치를 낮게 잡아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K3 전차는 차체 플랫폼만 완성되면 오히려 적용 가능한 기술이 너무 많아 어떤 기술을 덜어낼지 고민할 정도의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는 수준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K3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4세대 전차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